사실 제가 그 김기현 땅이 있는 울주군 삼동면 출신입니다. 네. 제 고향이에요, 거기가. 아, 네. 그 위치를 정확하게 합니다. 정확하게 아는데 지금 나오는 의혹이 너무 과도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지금 세 가지 의혹이잖아요. 그 과연 김기현 의원이 그 KTX 울산역의 입지를 가지고 알고 그런 네. 정보를 가지고 그 산을 샀느냐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노선을 확정하는 데 있어서 개입을 했느냐 하는 부분하고 또 이 차익을 1,800 민주당이 1,800배라고 얘기하던데 1,800배 차익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사실 그 땅이 KTX 역세권은 전혀 아닙니다. 이제 그 뭐 어느 분들은 KTX 철로가 지나가는 지역이 아니냐 그런데 전혀 관계 없고요. 그 노선이 정해지는 것은 그 울주군 삼동면 주민들이 그 이제 화장장을 유치를 하면서 우리 너무 교통이 불편하니까 울산역과 연결되는 도로를 만들어 달라 해서 울산시가 그 수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2007년부터 연구 용역을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도로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이런 노선이 좋을지 저런 노선이 좋을지를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세 가지 노선 세 번째에 걸쳐서 노선이 연구가 됐는데 가장 경제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경제적으로 타당성 있는 노선이 그 노선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것은 최소한 100억 이상의 경비가 예산이 줄어든다고 해서 그 노선이 전해지는데 그게 김기현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네. 그 일부가 가는 것인데 제가 어제 그 땅을 파신 분한테 전화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네. 어떻게 해서 이런 거래가 이루어졌냐 했더니 자기가 건설업을 하시는데 98년도에 경제 사정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팔고 싶은데 팔리지가 않는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김기현 당시 변호사죠. 변호사에게 좀 사줘라 해서 샀다는 거예요. 그 땅은 사실 그 보전 산지이고 주변에 이제 댐이 있어서 상수도 보호구역입니다. 개발이 사실 어려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가치가 낮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공시지가 500원에서 1,000원, 지금 현재가 1,000원에서 2,000원 이렇게 되는 땅인데 그 이후에 그럼 그 땅의 가치가 좋아졌느냐? 김기현 의원이 그 땅을 그 산을 사고 난 이후에 고압선이 들어간 철탑도 거기 생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거래가 있을 때는 철탑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 철탑이 고압선이 들어갔는데 땅의 가치가 높아지겠습니까? 김기현 대표는 그 한전의 요구를 받아준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그 땅의 가치를 높일 의도가 있었다 그러면은 그런 고압선 받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다면은 노선에 그러면은 개입을 했느냐? 그 노선은 최근에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언제 확정이 됐느냐? 송철호 시장 때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송철호 시장이 검토를 해보고 뭐 경제성이 좋은 노선이기 때문에 확정한 것이죠. 그래서 그 노선이 확정이 됐는데 그러면은 송철호 시장하고 김기현 대표가 어떤 관계입니까? 청와대 하명 수사 가지고 서로 싸운 정말 굉장히 뭐라 그래요 정적인데 그러면 송철호 시장이 그러면 김기현 대표의 땅값 높여주기 위해서 그 노선을 택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고 그 노선도 또한 김기현 산의 노선 전체가 터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땅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1,800배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민주당에서 지난 2021년도에 TF 조성에서 1,800배 의혹을 제기했는데 지금 그 땅의 공시지가가 1,000원에서 2,000원이에요. 여기가 그 해병 자리는 아니니까 좀 짤막하게. 예, 그렇죠. 예. 1,000원, 2,000원인데 민주당에서 그걸 왜 1,800배를 했느냐 봤더니 지금 역세권의 도로 주변에 있는 땅입니다. 그게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땅을 단순 비교를 한 거죠. 아니 너무 얼토당토하는 비교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1,800배가 나온 거예요. 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너무 무리한 주장이다. 이거는 정치적으로 너무 공세를 벌이기 위한 의혹적이다.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김기현 후보를 둘러싼 울산 부동산 의혹, 그러니까 세 가지 쟁점을 짚어주셨는데 그 이전에 이 땅을 지나가는 KTX 노선과 관련된 정보를 미리 알았느냐, 그리고 이 노선이 변경이 되면서 김기현 후보 측 땅 쪽으로 갔는데 여기에 개입을 했느냐, 또 1,800배의 시세 차익을 누렸느냐, 이 세 가지에 대해 정말 자세하게 짚어주셨거든요. 어떤 의견이세요, 이 쟁점에 대해서? 정보는 당연히 알았을 거라고 봐요. 그다음에
최종 확정을 송철호 때 했다라고 하는데 실시 설계까지 다 끝난 문제를 후임 시장에 다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예산 낭비가 일어나고 실시 설계 진행 과정에서 주민공청회나 이런 거까지 다 하거든요. 그래서 설령 바꾸고 싶어도 정말 치명적인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 바꾸기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바뀌어야 된다고 해서 매번 국가 사업이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하기 어려운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핑계가 좀 옹색한 겁니다. 그 전에는 어려운 사람이 좀 서달라 그래서 대신 사줬다라고 하는데 어제 황교안 대표 토론을 보니까 그 산도 그렇고 어느 건물도 그렇고 대신해서 매입해주는 부동산 업자가 있는 거예요. 그 대신해서 매입해주는 그 사람이 두 건 다 사서 등기 이전에 그 김기현 대표에게 의원에게 이렇게 팔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투기 구매거든요. 한눈에 봐도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하기 어려우니 선수가 시켜서 그 선수가 산 다음에 실제 실구매자에게 넘기는 이런 구조일 것으로 의심이 되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어제도 재차 사퇴하세요라고 강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시세 차익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3천 원이면 저한테 파시라고 그러세요. 제가 5천 원에 사드릴게요. 뭐 제가 돈이 없어도 그 정도 살 돈은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500원에 사서 지금 뭐 공시지가 뭐 1,500원, 2,000원이다. 그래서 뭐 그 정도밖에 안 올랐다라고 하면 파세요. 더 많이 비싸게 줄 테니까.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매매가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본인이 얘기할 수 있는데 못 하기 때문에 그 천하람 후보가 얼마인지 말씀하세요. 제가 살 수도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정도 가격까지는 주고 살 수 있는 능력 됩니다. 그게 그 도로가 뭐 난다 그러면 실제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가 난다 그러면 아마 가치가 상승할 거예요. 그렇지만 터널이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등기 부분에 그 파신 분이 내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왜 그렇게 된지 그랬더니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에게 넘어가기 직전에 자기 이름으로 등기가 됐던 거죠. 근데 땅은 자기 땅이었는데 등기를 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소유로. 그리고 그래서 넘기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자기 이름으로 해서 넘겨야 되겠다 싶어서 등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황교안 대표의 주장으로는 그 기간이 불과 두어 달, 몇 달밖에 안 돼요. 제가 그분한테 전혀 들어봤습니다. 들어본 거는 잘못 들으실 테고 서류를 가지고 어제 황교안 후보는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전형적인 투기성 매매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 땅 자체에 대해서 그 노선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정해졌는데 내년부터 이제 보상이더라고요. 그게 오래전에 김기현 의원이 그 입지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러는데 그 땅은 98년도 이상 것이고 KTX역은 2004년도에 그 입지가 정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정보를 가지고 샀다. 물론 제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정보를 받아 샀다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고 그 땅이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그쪽으로 노선이 간다 하더라도 그건 터널로 지나가는 땅인데 그게 무슨 도로가 지나간다 그러면은 주변 가격의 땅을 상승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리고 또 그 지역이 개발 가능한 지역이면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게 그런 개발 가능성이 없는 지역입니다. 제가 그 삼동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지나친 주장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당당하시면 처분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재산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그거 내놓으세요 물건으로. 그러면 아마 그 정도 가격에는 서로가 사겠다고 해서 경매 붙이면 한참 올라갈 거요. 그러니까 그런 의혹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가 소상하게 밝히고 해소를 했으면 좋겠어요. 해소를. 그러니까 결국은 그 황교안 대표의 어제 그 의혹 제기가 굉장히 합리적으로 전달이 됐기 때문에 그 의심에 대해서 해소해야 되는 것이 김기현 대표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중앙당에서 됐습니다만 울산의 시군 의원, 민주당 소속 시군 의원들이 그것도 TF를 구성해서 지난번 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근데 전혀 저 결과물이 없었습니다. 의혹이 있다. 의혹이 있어서 시작됐는데 어떤 정말 투기성이 있다 이런 부분에 전혀
찾지를 못한 부분에 그렇게 해서 결론이 났던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지난번 이제 대선을 앞두고 원내대표 했을 때 민주당이 이제 공격용으로 그렇게 의혹을 제기했던 부분이고 지금 국민의힘 당내에서 당내 경선에서 이걸 가지고 다시 논란을 일으키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이 적당한 소재가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네, 김기현 후보도 이 의혹에 대해 해명하기 위해서 오늘 기자회견 열고 PPT를 통해서 좀 열심히 소명하긴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전당대회 강원 지역에서 합동 연설회가 또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또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갈지 지켜보도록 하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복귀왕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정영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